저희 남편은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둘이 식당을 운영했어요. 30대까지 잘 다니던 회사를 남편이 돌연 때려치웠습니다. 원래부터 남편은 한 가지 일을 끈기 있게 하지 못했어요. 평소에도 회사에 대한 불만만 말하던 남편은 지인이 이번에 목 좋은 자리가 나왔다면서 이건 꼭 해야 한다며 제게 상의도 없이 큰 돈을 대출받아 계약을 해버렸죠. 이미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기 가게라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열심히 일하는 듯 싶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꾸준히 가게에 나오면서 사장 행세를 하고 손님이랑 인사도 하고 살갑게 구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처음엔 제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서빙을 했는데 남편이 무뚝뚝한 탓에 오던 손님도 발길을 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 맛은 좋은데 서비스가 별로라면서요. 그래서 나중엔 제가 남편한테 요리를 알려주고 제가 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나이 먹은 아줌마 치고는 스스로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온 터라 예쁜 편에 속합니다. 젊을 적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손님들이 말하기를 시커먼 아저씨가 서빙을 할 땐 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했지만 밥 먹으면서도 기분이 별로였는데 예쁜 아줌마가 웃으면서 반겨주고 반갑게 얘기 나누고 해주니까 너무 좋다면서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두 번 올 거 세 번 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 스스로도 나 아직 안 죽었구나 라는 뿌듯함도 있었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쁜 마음에 더 많이 웃고 사근사근 친절하게 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도 점점 더 늘어갔고요. 가끔은 일손이 부족해서 딸들이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대출빚도 노력하다 보면 갚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월 매출 1,000만 원씩 찍던 가게가 500만 원을 찍을까 말까 하게 돼버렸습니다. 버는 돈으로는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금방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자니 남는 것도 없고 그나마 내고 있는 이자도 내기 힘들 것 같아 간신히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런 상황이 되자 남편도 회사를 다시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재취업을 생각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서요. 식당 손님도 적어서 혼자서 식당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벌써 40을 훌쩍 넘긴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다 결국 갈 곳이 없어 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영업에 대해 워낙 힘들다 어쩐다 말을 많이 들어서 남편이 많이 걱정됐습니다. 남편은 남한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다행이겠다 싶었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도 지갑을 꽁꽁 닫다 보니 실적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영업직 특성상 회식이 잦다며 매일 취해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평소처럼 술에 취한 남편의 양말도 벗겨주고 옷까지도 하나하나 벗겨서 정리해주다 보니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식당 일도 힘들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한 번을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안 하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 괜히 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날은 홀로 눈물을 훔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주말 남편이 회사 회식을 하는데 부부 동반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뭔지도 모른 채 한껏 꾸미고 나갔죠. 남편 기죽이지 말자는 생각만으로요. 남편도 우리 마누라 최고로 예쁘다 라면서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면서 좋아했고요. 도착한 장소는 남편 회사의 과장님 댁 근처 일식집이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좋아하는 회 한 점 못 먹은 지 오랜지라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괜히 좋아서 오늘은 배불리 맛있게 먹겠구나 했었죠.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나서 보니 모인 사모님들은 다들 나이대가 거의 50대쯤 돼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이 만든 자리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과장님만 사모님이 안 계셨고요. 그래서 조금 희한하네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잘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남편도 애쓰면서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듯 했고 다른 대리님이나 팀장님, 사원들 모두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사모님들도 이런 자리가 한두 번이 아닌지 서로 인사하고 친근하게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술도 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남편들 얘기는 일 얘기뿐이라 뭐 하나 묻기도 어려워서 나중에 1차 회식이 끝나고 2차로 옮기면서는 남자들 테이블 따로 여자들 테이블 따로 잡고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리님의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서 집들이는 언제 할 생각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집들이요? 하고 되물었더니 과장님이 만든 행사 같은 건데
신입이 들어오고 배우자가 있으면 반드시 집들이를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동료애를 가져야 한다는 뭐 그런 의미라면서요.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보겠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사모님들이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길래 연락처를 드렸고, 그날 집으로 남편이랑 돌아가는 길에 여자들끼리 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되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제 친구들만 봐도 남편 하는 일에 도움되려고 일부러 사모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일들이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매번 연락이 오면 성의 있게 답변해드리곤 했어요. 다른 사모님들이랑 달리 저는 아무래도 식당 일을 하다 보니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지만 사정을 말씀드리니 다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가게가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어딘지 알려드렸죠.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다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만 되면 가게에 와서 음식점인데 두 사람 앞에 하나만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5명인데 밥을 이미 먹고 왔다면 한 개만 시켜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깔깔대고 웃어대면서 하루에 3-4시간씩 수다를 떨고 갔어요. 그분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자주 오시던 단골도 점점 제 가게에 오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진짜 보고만 있으려니까 복창은 터지는데 차마 남편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매일을 참아댔어요. 돈을 안 내는 것도 처음에 제가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부터는 그냥 당연스럽게 오늘 잘 먹었어 하고 그냥 가버리시더군요. 돈을 안 내는 게 당연해지니 그때부터는 음식을 한 사람 앞에 1-2개씩 시켜서 먹고 사이드까지 꼭꼭 챙겨서 먹더라고요. 나중에 커피도 한 잔 주면 좋겠다면서 자판기에서 직접 뽑지도 않고 저한테 갖다 달라 하고요. 개념이 있으면 적당히 하겠거니 하고 지켜보려니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손해만 막 심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서 결국 남편이랑 상의 끝에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요. 이미 적자는 적자대로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을 쉬면서 지내다 보니 대리님, 사모님이 제 음식 맛이 너무 좋다면서 하루에 2-3시간만 와서 밥 좀 차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시급 10,000원씩 챙겨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이자 낼 돈이라도 벌자 싶어서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매일 가서 반찬 몇 가지 국거리를 해드리곤 집에 돌아오면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좀 꺼려하는 듯 했지만 나중엔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주말에 잊고 지내던 집들이를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시기에 그냥 빨리 해치우자 싶어서 날짜를 잡았고, 제가 열심히 해야 남편도 빨리 자리를 잡고 위에서도 좋게 보겠다 싶어서 음식에 힘 좀 팍팍 써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남편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으니 저는 아내 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니까요.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며칠만 할머니 댁에서 학교 통학하라고 하면서 용돈도 손에 쥐어주고 가기 싫다는 애들 등 떠밀어서 보내고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있으니 저녁이 돼서야 퇴근한 남편이랑 사모님들, 그 외 과장님, 대리님 등등 많이도 오셨어요. 그날 회식 때 모였던 사람들은 다 왔습니다. 저도 그때 다들 즐겁게 보냈던지라 어차피 차린 거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자 싶어서 다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그 다음날 치우느라 개고생을 하기는 했지만요. 사모님들이랑도 그날 이후로 더 친해져서 종종 같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편 일 얘기도 하면서요. 얘기하다 보니 과장님이 부부 동반 회식을 할 적마다 혼자 오신 이유가 사모님이랑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혼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예상이 맞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띵동 하고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하고 서둘러 나가봤는데 남편 회사의 과장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과장님이 외근을 나오셨다가 선물 받은 케이크가 있는데 혼자 먹기가 좀 그래서 근처라 들렀다면서 멋쩍게 웃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과장님이 오는 게 많이 껄끄러웠죠. 그냥 내치자니 남편이 걱정돼서 일단 들어오시라 하고 커피 한 잔을 내드렸어요. 일단 가져다 주셨으니 같이 먹었습니다. 과장님은 커피를 호로록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으시더군요. 뭐랄까 절 탐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잘해주는지 뭐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들을 물었고 저도 성실히 대답은 해주는데 기분은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거지 싶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물어보지 말랄 수도 없고 분위기가 불편해서 공기가 답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 수 있나요? 일개 직원의 아내 된 입장에서 열심히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커피와 케이크를 다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과장님은 줄기차게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주에 한두 번씩은 꼭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면서 맨날 땡땡 씨는 참 좋겠어. 이런 예쁜 아내도 있고 아주 부러워. 라고 하시면서 제 외모를 계속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기도 하고요. 처음엔 케이크나 쿠키 같은 자질구레한 먹거리를 가져오셨는데 나중엔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고가의 귀걸이라든지 구두나 옷 같은 걸 가져오시는데 좋다기보다는 껄끄럽고 기분이 더러웠어요. 한 번도 알려준 적 없는 제 신발 사이즈나 옷 사이즈를 안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찾아온 것도 집들이를 딱 한 번 했을 뿐인데 그걸 기억하고 찾아오신 게 소름 끼쳤죠. 신입이 들어오면 집들이를 한다고 했던 게 이러려고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도 이상하다 하기는 하는데 남편이라고 어쩔 도리 있나요?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우리 집에 왜 자꾸 찾아오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편은 저한테 노인네가 할 일이 없나 보다면서 조금만 놀아주라고 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미안하다면서요. 남편은 그렇다 쳐도 저는 저대로 불편해서 대리님 아내분한테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과장님이 원래 자주 들리고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종종 그러신다고 개의치 말라면서 한참 그러다 마실 거라고 지금 잘해줘야 나중에 남편이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어울려드리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지낸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날도 과장님이랑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몰라 하면서 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여쭤보니 하시는 말씀이 회사가 지금 어려워져서 실적이 제일 안 좋은 사람부터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땡땡씨가 제일 실적이 안 좋아 라고 제 남편을 들먹였어요. 곧 잘릴 수도 있다면서요. 제가 이 나이가 되면서 제일 뼈저리게 느낀 건 누군가 호의적으로 굴 때는 반드시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띄우는 게 사모님만 잘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달마다 300만 원씩 주겠다면서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에 커피를 끼얹고 꺼지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300만 원이라는 돈에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면 남편 구두도 사줄 수 있고 애들 옷도 사줄 수 있고 남편을 위한 내조가 별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뒤늦게 들어간 회사인 만큼 남편은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일도 마음에 든다면서 매일 기쁘게 출근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싫다고 하면 남편은 일자리를 또 잃게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싶고 그래서 고민됐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저에게 과장님은 싱긋 웃더니 고민해 보시라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매일 끙끙 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고민과 걱정에 저는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러다 혹시나 싶어 단톡방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사모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사모님들은 다들 한 번씩 그런 제의를 받았고 몇 개월 정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몇 개월만 어울려주면 신입도 들어올 거고 그럼 과장님도 다른 사람 찾아간다고 금방 해방되니까 남편이랑 애들 생각해서 눈 딱 감고 받아들이라며 그래도 나중에 진급이며 뭐며 다 도와준다고 손해볼 거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결심이 섰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무슨 그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냐면서 그런 더러운 일 하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거 고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과장이 오면 핸드폰 녹음기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얘기했고 다음날 과장님이 오셔서 저는 얘기를 질질 끌면서 일부러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어요. 이런 세세한 얘기를 물었고 과장님은 여러 번 해온 사람답게 술술 불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고민해볼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과장님이 돌아가신 후 퇴근한 남편한테 녹음 파일을 넘겼어요.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과장의 비리와 그에 가담한 사람들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퇴사하겠다고 마음먹고 저지른 일이라서 그 일 이후 남편은 퇴사를 했고 저와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사이가 돈독해져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퇴사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늘이 도왔는지 지인의 소개로 다른 회사에 취직도 했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과장은 회사에서 잘리고 그 외 인원들도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몇몇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던데 제 남편은 다행히 제 편인가 봐요.
앞으로도 알콩달콩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